장례가 끝나기도 전 상가의 향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며느리 머리에서 비녀를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손에 지워지지 않는 붉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기와집도 땅도 아닌 고작 비녀 반쪽 하나만 받은 과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49일 뒤 비웃던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어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여인이 기록으로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한 부유한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송영감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기와집 두 채의 논밭이 수십마지기. 고가는 항상 가득했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주는 일찍 장가를 들어서 처가 재력으로 장사를 했고요. 작은 아들은 과거 시험에만 매달리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작은 아들의 아내 서연은 26 나이에 과부가 되어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송영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성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문을 했죠. 하지만 향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재산부터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주는 상복 차림인데도 곡간을 서성였고요. 그의 아내 윤서는 몰래 열쇠를 헤아렸어요. 이제 다 우리 거야. 그들 얼굴에는 슬픔보다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송영감의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서리가 엄숙하게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어요. 기와집과 전답. 곡간의 곡식은 모두 장남 박주에게 상속한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에게는 이 비녀 한쪽을 남긴다. 서연의 손바닥 위에 부러진 비녀 반쪽이 놓였어요.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게 뭐라고 고작 부러진 비녀, 그것도 한쪽을? 시아버지가 미워서 저런 걸 줬나? 박주 부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단, 이 비녀는 49일 동안 서연의 머리에 꽂혀 있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빠지거나 서연이 스스로 뽑는 날에는 비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장남에게 넘어간다. 이상한 조건이었어요. 49일. 그것도 머리에서 단 한 번도 빼지 말라니.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비녀를 꽂았어요. 그 순간 박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49일만 못 채우게 하면 기와집도 땅도 모자라. 이제는 비녀까지 노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이미 탐욕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게 단순한 비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서연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 곡간 문틈에 새로운 흙자국이 있음. 둘째 날 열쇠 꾸러미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 셋째 날 장부의 글씨체가 일부 달라 보임. 그녀는 모든 걸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곡간 문을 살폈고요. 흙자국을 자세히 봤고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장남 박주와 윤서가 마루에서 속삭였어요. 서방님, 전현이 매일 뭔가를 적고 있어요. 적는다고 뭘 적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우릴 감시하는 것 같아요. 박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주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녀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서연의 비녀를 빼앗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곡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장부에는 분명 변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서연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서연은 몰래 곡식 더미를 재어봤어요. 그리고 기록첩에 적었죠. 10일째 곡간 쌀 2가마 감소, 장부 기록 없음. 박주 부부는 몰래 곡식을 빼돌려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연이 촛불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에게 필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는 49일이 끝나는 날 공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15일째, 20일째, 25일째,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박주 부부의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28일째 되는 밤이었어요. 서연이 잠든 틈을 타서 박주 부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서연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비녀가 보였죠. 이제 조금만 손이 비녀에 닿는 순간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님? 윤서가 깜짝 놀라서 손을 걷었어요. 아니 비녀가 삐뚤어진 것 같아서. 윤서는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손끝에 묻은 붉은 가루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서가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에 묻은 이상한 가루를 발견했어요. 붉은색이었습니다. 손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가루가 지워지지 않았죠. 이게 뭐지? 왜 안 지워져? 아무리 씻어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해졌어요. 이게 대체 뭐지? 비녀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흔적은 남았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35일째였습니다. 박주는 본격적으로 장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곡식을 팔아서 생긴 빚을 감추려고 숫자를 바꾸고 날짜를 조작했습니다. 박주가 붓으로 장부를 고쳤어요. 그 순간 손에 붉은 가루가 묻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부를 만질 때마다 손에 같은 붉은 가루가 묻었어요. 곳간 열쇠를 만질 때도 문을 열 때도 그들이 손댄 모든 곳에서 붉은 가루가 나타났습니다. 박주가 황급히 손을 씻었어요. 대체 이게 뭔가 잘못됐어. 48일째였습니다.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내일이면 49일이 끝나는데 서연이 정말 끝까지 비녀를 지킬까? 박주 부부는 초조해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했어요. 서연이 기록첩을 정리했습니다. 종이첩이 두꺼워져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밤 서연은 마을 어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일 정오 저희 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드디어 49일의 기록이 세상에 공개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정오였어요.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박주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비녀는 여전히 서연의 머리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아우님 댁이 웬 소동입니까? 49일이 다 끝났는데 말이오. 서연이 마당 중앙에 섰습니다. 손에 두꺼운 종이첩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로 시아버님의 약속이 끝납니다. 49일 동안 저는 비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비녀가 아니에요. 바로 증거입니다. 서연이 종이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 곡간 문틈에 새로운 흙자국. 열흘째 곡식 2가마 감소 장부엔 기록 없음. 20날째 장부의 글씨체 변화. 35일째 곡간 열쇠가 밤중에 움직인 흔적.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주가 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요? 증거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서연이 곡간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열쇠와 장부에는 똑같은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붉은 가루는 시아버님께서 쓰시던 봉인 인주가루예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루를 비녀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비녀를 건드리는 손에만 묻는 가루죠. 그리고 보십시오. 형님과 아주버님의 손을요. 윤서와 박주의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흔적. 지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했어요.
그렇다면 비녀 속에 보물이라도 있단 말이오? 아닙니다. 비녀는 보물이 아니었어요. 봉인이었습니다. 서연이 비녀를 빼서 보여줬어요. 속이 비어 있고 붉은 가루만 남아 있었죠. 비녀 속에는 금도 은도 없었습니다. 오직 붉은 봉인 가루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49일 동안 손대지 않은 자만이 진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장남에게 물려주신 문서들. 그것들은 이미 빚의 담보로 넘어간 빈 껍데기였어요. 진짜 장부와 토지 문서는 따로 봉인되어 있었고요. 49일을 지킨 자에게만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주 부부가 어른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관가 사람들이 포승줄을 가져왔습니다. 박주 부부는 재산 횡령과 문서 위조로 관가에 넘겨졌습니다. 서연은 비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비녀는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저울이었습니다. 49일의 기록은 서연에게 정의를 가져다 줬습니다. 탐욕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인내와 기록은 진실을 밝혀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참고 넘겼을까요? 아니면 기록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비녀 반쪽의 비밀 어떠셨나요? 댓글로 내가 서연이라면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은 빈족자의 떠오른 유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어유야담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